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또다시 친문 대통령입니다. 네.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수현 전 수석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친문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전 수석이 최근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의 꿈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입방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뉘앙스는 뭐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요즘에는 제가 대통령이 돼봐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윤석열 그분 하는 거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빵 터졌어요? 빵 터졌죠. 이게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빵 터졌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둘만 알 수 있는 이 문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굳이 자세하게 공개한 점,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 이런 반응까지 전한 점을 보면 말 그대로 사적인 농담으로 넘기기에는 수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 전 대통령의 몸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크게 웃었다 이런 부분까지 강조한 거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속내가 가감없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정치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전 수석이 대통령의 꿈을 가졌다면 사실상 친문계 대통령을 말하는 걸 텐데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돌아가는 걸 보면 친문계가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별 경선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확대명 기류가 강해지고 있고요.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친명계가 최고위원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여름휴가 직후에 SNS 활동이 뜸했던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열흘 새 책 추천글을 비롯해서 3개의 글을 연달아서 올린 점을 두고 친문계에 대한 간접 지원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문 전 대통령 상황을 보면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검찰이 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관을 하루에 3시간 간격을 두고 2번이나 압수수색을 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를 두고 검찰의 칼끝이 꼭지점인 청와대와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냐라고 말한 다음 날부터 당시 산업부가 가동 중단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안보실의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또다시 친문 대통령의 느낌표는 전 정부 오답 정리부터 네.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문계 등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당원 개정에 대해서요. 지금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당 내에서도 지난 정부의 오답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5년간 본인들이 쓴 오답부터 차분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길어지는 비대위의 시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지금 옥신각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근데 연말에 하는 것과 연초에 하는 것과 시기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듯이 특히 이 당권 예비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김 의원이 연내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임시체제인 만큼 오래 끌지 않고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해서 힘있게 끌고 나가야 윤석열 정부도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도 그간에는 전당대회를 서둘러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다른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내년 초가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유불리가 달라지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 연내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대선 이후에 입당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 기반을 넓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치러지길 바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이후에야 이 당권에 도전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이 징계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내년 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열릴 경우에는 이 전 대표가 재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재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당권 주자의 지원을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과 당에 악담에 가까운 비판을 퍼붓고 있고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 또 성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르면 이달 말쯤에 마무리돼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당권 재도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길어지는 비대위의 시간의 느낌표는 유불리 따지다 큰 코 다칠라로 하겠습니다. 이 비대위가 꾸려진 이후부터가 이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하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유출 파문의 여파로 비대위 체계가 출범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출범 시작부터 수해 막말로 큰 타격을 입었었죠. 이 당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을 출범시킬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사이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만 이어진다면 민심이 더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